어서 오십시오. 먼 길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짜 푸세요. 안녕하세요. 책 좋아하는 아저씨 4월이 아빠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나는 암을 이렇게 이겼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 안내보다는 이 암이라는 것과 마주하게 된 사람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어요. 꽤 의미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디오의 저자 두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홍유진 작가님 그리고 신선주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암이 아닌 암, 우리는 희망을 선택했다의 저자 홍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암이 아닌 암, 우리는 희망을 선택했다의 저자 신선주입니다. 우선 우리 홍유진 작가님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책 어떤 책인지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사실 말기암 경험자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저처럼 암을 겪으신 분들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삼아서 더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암을 통해서 얻은 암을 담은 책입니다.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책은 홍유진 작가님 한 사람만의 암 투병기가 아니라요. 총 17분이 만든 암을 암으로 바꿔나간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번에 신선주 작가님 자기소개 그리고 이번 책에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담동에서 1인 피부관리실 운영하고 있는 신선주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 작품을 참여를 한 계기는 피부관리를 하고 고객님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암이라는 걸 고객님들이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저의 암을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 고민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홍유진 이사장님 덕분에 이 공모전에 참석을 했었고 또 너무 감사하게도 당선이 되는 덕분에 책까지 같이 내게 됐습니다. 구성을 보니까요. 4계절 컨셉으로 되어 있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담았더라고요. 그중에 어느 계절, 몇 월을 담당하십니까? 저는 가을 계절에 9월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절마다 작품이 하나씩 다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9월의 계절에 작품이 너무 많이 와닿기도 했었고 그래서 강력하게 마감을 몇 시간 놔두고 공모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당첨이 됐습니다. 마감은 초능력을 만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1년이라는 시간, 이걸 통해서 이 회복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한 방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변화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 책이 다루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홍유진 작가님. 네. 이 책을 보니까요. 나는 암을 이겨냈다. 암 이후의 삶이 강해진 사람. 이런 이미지라기보다는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정도로 받아들여지던데요.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삶의 속도를 변화해 나가기로 하셨어요? 그 지점이 사실 이 책이 하고 싶은 이야기랑 다 있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첫 판정이 말기였기 때문에 생존율이 10% 예. 나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까지 들었었거든요. 네. 그랬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저는 사람이 노력하면 못하는 게 어딨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네. 어떻게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된 거죠. 받아들이는 법. 그리고 그 과정에서 통해 당하면서 마음이나 몸이나 모두 바닥인 제 자신을 보면서 저에 대한 오만과 자만을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제가 했던 선택이나 삶의 방식 자세가 굉장히 나 잘났다고 살았구나. 네.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 네.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걸 느끼니까 좀 삶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제가 암 경험자분들께 저는 강해지라고 절대 말씀드리지 않아요. 네. 내려놓으셔라.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먼저 내 마음부터 한번 들여다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삶의 유한함을 스스로 자각한 타이밍에 되돌아봄으로 인해서 내려놓을 수 있게 됐고 치료에도 더 도움이 되었고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삶에도 큰 변화를 줬다. 그런 말씀이시겠네요. 그러면 신선주 작가님, 비슷한 결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암을 만나기 전에도 작가님께서는 사람들을 케어해주는 일을 하시다가 암을 만나고 다시 돌아오셨음에도 또 사람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돌봐주는 역할로 돌아오신 건 알겠는데 나는 암에 걸렸습니다. 치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곧바로 돌아왔다는 것보다는 그 사이에 쉼표가 찍힌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계시는 거라고 글을 통해서 느꼈어요.
그 과정이 어떠셨었는지 이야기 좀 부탁드려요. 아무래도 이제 암을 경험을 하다 보면 항암도 하고 방사선도 하고 하다 보니까 몸이 예전 같지는 않았어요. 어떨 때는 계단을 한 5계단 올라가는 것도 숨이 차고 하는 것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과연 이러면서 내가 계속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가끔은 되게 힘들어서 쉴 때도 있었어요. 네. 그럴 때는 과연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은 하긴 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쉬는 시간이 있어야 또 내가 재충전을 하고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몸에서는 쉬는 거를 원한다라는 걸 좀 깨닫고, 쉬는 거를 죄책감보다는 재충전의 시간으로 좀 가져야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갑자기 쉬려니까 막막하셨겠습니다. 일을 쉬게 되면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정말 많이 이제 힘든 부분이 좀 있었어요. 아픈 몸, 경제라는 현실에 대한 그런 괴리, 그런데 쉴 수는 없고, 맞아요. 하지만 쉬어야는 하고, 이 책은 두 저자분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들만 쏙쏙 집어넣은 게 아니고요. 이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모여서 공동체로 확장이 되기 시작을 하고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두 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찌 보면 개인의 내밀한 서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내 생각을 덧붙인다. 내 이야기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선수 작가님부터 어떤 의미를 기대를 하고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피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누군가를 치유를 해줘야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나는 아프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건강 관리도 또 열심히 했었던 편이었거든요. 이랬던 나도 암을 발견을 했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여성암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해서 멘탈이 강해져 있는 상태인 저도 약간 흔들렸는데 다른 분들은 더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편 없지만 유튜브에 제 투병 일기를 올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제가 어떻게 치료를 받았어요 했던 것들 보고 힘이 많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용기를 좀 갖고 더 많이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했었고요. 어려웠지만 그래도 용기를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모습을 보여줄게. 여러분들도 힘을 내세요가 될 수 있는 그런 글을 쓰신 거네요. 그러면 홍유진 작가님은 언제부터 내 이야기가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작가님께서는 우리나라에 암을 겪고 생존한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글쎄요, 한번 생각해보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은 하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네. 우리나라에 암을 겪고 생존한 분이 259만 명이에요. 국민 20명당 1명이 암 경험자예요. 5%가 넘었어요. 이 수치들을 제가 암에 걸리기 전엔 저도 몰랐어요. 그게 저에게 닥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관심을 갖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기암을 경험하고 제 암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고 캔드림 협동조합이라고 암 경험자랑 가족들이 만든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으면서 이런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시스템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각계 전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도 그랬지만 그런 문제의식 아니면 연대의식 이런 걸 가지면서 물론 치료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고 오래 걸리지만 잘 나으면 저나 신선주 작가님처럼 정말 다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돼서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제 주변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3기 이상 암을 겪으신 분들이 주변에서는 3기면 어려운 거 아니야? 하지만 제 주변에 3기 이상 겪고 너무 멋지게 잘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건강하게. 그러니까 재발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공유한다면 이것을 전하면 이 같은 암을 앓으시는 분들이 희망의 뿌리, 기적의 씨앗을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했고 많은 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잘 나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희망과 용기를 가지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분명히 이 책이 암 치료법 안내서 이런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지금도 암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가족들로 인해서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희망적인 미래를 꿈꾸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듭니다. 제가 이 책이 가이드북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이렇게 태도를 바꿔보세요 정도는 제안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선주 작가님께서 안내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우리가 습관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달라지는구나라는 걸 좀 많이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관련돼서 되게 무섭고 두렵고 네. 아예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케어해주는 일을 하고 있지만 너도 돌봐라, 나 자신도 조금 신경을 써라,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긴 했었거든요. 대부분 제 주변에도 암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암을 이제 발견을 했을 때 내가 잘못 살았나? 나 어떻게 살았으니까 맞아요. 이랬나? 이런 자책감 빠지시는 분들이 되게 네.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 주변 분들은 오히려 그 말에 힘을 얻고 더 잘 치료를 받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와닿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선주 작가님 의견에 대해서? 나 자신에게 쉼을 주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건 너무나 좋은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암을 겪으시는 분들의 고통이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섣부르게 단정을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단정을 할 것 같았으면 아마 저자가 한 명이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푹 처지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시선에서 암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풀어간 건 맞지요. 맞지만, 네. 이 책에 참여를 하시면서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이 얘기만은 꼭 전하고 싶다. 우선 우리 홍유진 작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이라는 것이 인생에는 불행과 행복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데 사람마다 저는 그동안 행복이 많았으니까 이제 불행이 왔구나. 그리고 이 불행이라는 것도 나에게는 말기암의 형태로 왔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여러 가지 불행들로 오기 때문에 암을 인생의 시련으로 받아들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을 비롯해서 인생에서 많은 시련을 겪고 계신 분들께 용기와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기적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저는 제 이야기를 많이 표현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누르고 삭히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정답만은 아니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을 조금 스킬을 좀 키워서 좀 예쁘게 내 마음을 좀 표현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신 작가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이어가고 싶어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연결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해 나가실 건지 한 분씩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샵을 열심히 운영을 하고 고객님들 더 많이 케어를 해드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랑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저희 유튜브에 오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소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6년부터는 제가 좀 더 행복한 일을 많이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길고양이들 예뻐해달라고 만든 이 디자인하신 아세훈 작가님과 함께 고양이 동화를 8월 8일 고양이의 날에 맞춰서 출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흥미를 가진 이 레진 아트도 좀 더 아티스틱하게 많이 만들어서 판매도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유럽을 배경으로 한 로맨스 소설을 반드시 완성을 해서 출간할 예정입니다. 작가로서의 활동, 그리고 고양이들을 위한 활동, 암 경험자로서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고, 저와 소통하고 싶으신 분은 인스타그램을 검색해 주시고요. 제 영혼을 담은 책이 웰컴 투 항암월드라는 책이고, 제 행동을 담은 게 길고양이에게 진심이라는 책이에요. 이 두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홍유진이란 작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우리 9명의 암 경험자나 가족들과 함께 낸 소설집이니까 보시면 암 경험자로서 제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 통해서 작가님들과의 만남 계속 이어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한 인터뷰였어요. 저는 강연을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런데 독서를 많이 하면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안내를 하는데요. 이 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앞으로의 내 삶의 태도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책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작가님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책 좋아하는 아저씨 4월이 아빠였고요. 꿈꾸는 작가 홍유진, 아로마 테라피스트 신선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